전에 꼭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 조언 5가지. 이 50대, 60대에 알면 노후가 반드시 풀립니다. 이 80세 넘으면 누구나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 지혜의 명언이 철학이 행복한 노후. 이 노후 조언이오 디오부. 여러분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려드릴 한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답을 생각해 보세요. 올해로 82살이 된 박씨 할머니는 오늘도 그저 한숨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60대 후반부터 심각해진 관절염 때문에 TV 시청이 어려워졌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볼륨을 크게 트는 것이 이미 일상입니다. 노화는 진작에 당연한 일이었고 80세에 접어든 이후부터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TV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더 괴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취미를 찾자니 이도 쉽지 않습니다. 관절염으로 외출은 고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까 해도 전화로 주문받는 곳도 많지 않을 뿐더러 여러 복지사의 도움으로 예전에는 맛만 좋던 단골집 설렁탕을 먹어봐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혀도 둔해진 탓인지 소금과 후추를 아무리 팍팍 쳐봤자 국물이 맹물인지 소금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더랍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자세도 기운이 없는데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 찾아야 하는 지금. 일상 매 순간이 그저 무기력하고 우울한 탓에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인생의 말년이 그저 하루하루 지옥같이 느껴질 따름이라고 합니다. 이상. 서울에 사는 박씨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말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든 자기 삶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마음껏 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처럼 혹은 이보다 못하게 손가락 하나 가누지 못하는 건강 상태로 타인의 수발에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자명한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바람과는 별개로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위해 일찍부터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50대, 60대일 때 몸에 당장 문제가 없어서 그저 흐르는 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5년, 10년이 훌쩍 지나가서 별 생각 없이 8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70세를 기점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확연히 느끼게 되며 이 상태로 결국 80세를 넘으면 가까운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노쇠해집니다. 근육량 감소와 관절 마모로 인해 기력이 쇠하면 거동의 제약이 커지고 뇌기능 약화로 기억력이 크게 감퇴하여 신경세포의 노화로 인해 오감이 불린 모든 감각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묘사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할 만큼 암담한데 노안으로 몸과 마음이 고장나는 느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결국 끝모를 우울함과 비탄에 빠져 노년기에 매일이 지옥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에겐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느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성 20년, 여성 23년이라는 숫자의 의미 짐작되십니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명 길이인 평균 수명과 달리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최신 통계인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남성 65.6세, 여성 67.2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남성은 65세, 여성은 67세의 건강을 잃고 각각 86세, 90세에 사망할 때까지 타인의 수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성 20년, 여성 23년이 바로 건강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정보가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부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건강 수명을 넘기고도 나름 건강하게 노년기를 즐기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이런 분들은 평균 이상으로 매우 건강하고 뛰어난 몸을 지녔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60대 중반, 늦으면 70세 전후의 만성질환의 발병으로 인해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강수명 통계를 포함한 여러 통계 자료가 증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대신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 노안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매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100세 시대가 행복한 시대일지 혹은 더욱 절망적인 시대일지 걱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건강에 신경 쓰지 않다가 나이 들어 급격한 노화를 맞게 되면 불행한데 길기만 한말년을 겪을 가능성이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의 관찰로 60대 후반만 해도 일상적으로 잘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75세 전후로 신체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65세에 은퇴해도 이후 길어야 10년 정도만 이것저것 해보며 놀러 다니고 그 후에는 힘이 없어서 가까이 다니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는데요. 고령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라는 골프조차 75세가 넘으면 대부분 체력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정도랍니다. 준비가 안 된 노년기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은 오직 걷기뿐이라고 하고요. 지인이 보기에는 75세부터 건강이 현저히 약화되어 80세가 넘으면 바로 1년 뒤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탓에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할 뿐더러 설령 오래 산다고 해도 늘 힘겹기만 한 일상 때문에 이렇게 연명하니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면 건강하게 자기 생활을 하는 몇몇 분들이 대단해 보일 정도로 보통은 나이 들수록 신체적, 인지적 문제를 안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으로 이런 현실을 체감하고 깨닫게 될 즈음에는 후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평균 수명이 아무리 100세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단순히 긴 수명보다 건강한 신체와 온전한 정신,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된 건실한 노후를 꿈꿀 것입니다. 시체로 골골대며 100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비 없는 인생의 만년은 암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든 전에 꼭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 조언 5가지. 50대, 60대에 알면 노후가 반드시 풀립니다. 80세 넘으면 누구나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지혜의 명언 철학. 행복한 노후 조언 오디오북. 여러분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려드릴 한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답을 생각해 보세요. 올해로 82이 된 박씨 할머니는 오늘도 그저 한숨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60대 후반부터 심각해진 관절염 때문에 TV 시청이 힘들어졌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볼륨을 크게 트는 것이 이미 일상입니다. 이는 진작에 당연한 일이었고 80이 들어설 남짓부터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요즘은 TV 리모컨을 들 힘조차 없어 더 괴로울 지경입니다. 다른 취미를 찾자니 이도 쉽지 않습니다. 관절염으로 외출은 고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까 해도 전화로 주문받는 곳이 많지 않을 뿐더러 복지사의 도움으로 예전에는 맛있게 먹던 단골집 설렁탕을 먹어보아도 나이가 들어 혀가 둔해진 탓인지 소금과 후추를 아무리 팍팍 쳐봤자 국물이 맹물인지 소금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더랍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과 자세, 기운도 없는데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 찾아야 하는 요즘. 일상 매 순간이 그저 무기력하고 우울한 탓에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인생의 말년이 그저 하루하루 지옥같이 느껴질 따름이라고 합니다. 이상. 서울 사는 박씨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말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든 자기 삶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마음껏 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처럼 혹은 이보다 못하게 손가락 하나 가누지 못하는 건강 상태로 타인의 수발에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자명한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바람과는 별개로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50대, 60대일 때 몸에 당장 문제가 없어서 그저 흐르는 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5년, 10년이 훌쩍 지나가서 별 생각 없이 8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70세를 기점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확연히 느끼게 되며 이 상태로 결국 80세를 넘으면 가까운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노화가 진행됩니다. 근육량 감소와 관절 마모로 인해 기력이 쇠하고 거동의 제약이 커지며 뇌기능 약화로 기억력이 크게 감퇴하여 신경세포의 노화로 인해 오감이 모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묘사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할 만큼 암담한데, 노안으로 몸과 마음이 고장나는 느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결국 끝 모를 우울함과 비탄에 빠져 노년기에 매일이 지옥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에겐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느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성 20년, 여성 23년이라는 숫자의 의미 짐작되십니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명 길이인 평균 수명과 달리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최신 통계인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남성 65.6세, 여성 67.2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남성은 65세, 여성은 67세의 건강을 잃고 각각 86세, 90세에 사망할 때까지 타인의 수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성 20년, 여성 23년이 바로 건강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정보가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부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건강 수명을 넘기고도 나름 건강하게 노년기를 즐기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이런 분들은 평균 이상으로 매우 건강하고 뛰어난 몸을 지녔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60대 중반, 늦으면 70세 전후 만성질환의 발병으로 인해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강수명 통계를 포함한 여러 통계 자료가 증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대신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서 노화가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매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100세 시대가 행복한 시대일까? 혹은 더욱 절망적인 시대일까 걱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건강에 신경 쓰지 않다가 나이 들어 급격한 노화를 맞게 되면 불행한데, 길기만 한말년을 겪을 가능성이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의 관찰로는 60대 후반만 해도 일상적으로 잘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75세 전후로 신체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65세에 은퇴해도 이후 길어야 10년 정도만 이것저것 해보며 놀러 다니지, 그 후에는 힘이 없어서 가까이 다니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라는 골프조차 75세가 넘으면 대부분 체력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정도랍니다. 준비가 안 된 노년기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은 오직 걷기뿐이라고 합니다. 지인이 보기에는 70세부터 건강이 현저히 약화되어 80세가 넘으면 바로 1년 뒤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탓에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할 뿐더러 설령 오래 산다고 해도 늘 힘겹기만 한 일상 때문에 이렇게 연명하니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주변의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면 건강하게 자기 생활을 하는 몇몇 분들이 대단해 보일 정도로
보통은 나이 들수록 신체적 인지적 문제를 안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으로 이런 현실을 체감하고 깨닫게 될 즈음이면 후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인간이라면 평균 수명이 아무리 100세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단순히 긴 수명보다 건강한 신체와 온전한 정신,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된 건실한 노후를 꿈꿀 것입니다. 시체로 골골 100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비 없는 인생 만년은 암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80이 되기 전 빠르면 50대, 60대 늦어도 70대에는 무조건 미리 준비해야 할 노후 대비 인생 조언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어도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미리 준비해두면 그만큼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 12시 8분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적하거나 눈치까지 주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배우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에 익숙지 않은 탓에 생기는 당황하고 헤맬 만한 상황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능으로 인해 우리의 뇌는 실패의 경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성공 경험만 쌓아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뇌에서 자주 쓰이는 영역만 자극을 받고 그 이외의 부분은 자극되지 않아서 뇌 전체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너무 자주 쓰거나 너무 안 써서 낡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 전문가들이 노년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걸 배우고 안 하던 낯선 일을 하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낯선 경험으로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의 발병 시기가 크게 늦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너무 늦어서 머리가 다 녹슬어서 라는 이유로 도전과 배움을 여전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듯하여 제게 큰 영감을 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많은 자극을 줄 것입니다. 바로 98세의 나이에도 겨울이면 매일 5시간씩 스키를 타는 이근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걷기마저 조심스러울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기도 아슬아슬한 스키를 즐기신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르신께서 스키를 처음 배운 나이가 무려 60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40즈음에 아이들을 키우며 스키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나이에 혹시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 배울 엄두조차 못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을 격하게 써야 하는 스포츠. 특히 스키와 같이 균형 감각을 포함한 여러 운동신경이 필요한 종목은 어렸을 때 배웠어야 한다는 편견 때문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더욱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은 앞으로도 5년은 거뜬하게 스키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년에는 미국의 실버 스키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었다면 한없이 늦은 것 같은 60세의 나이에 다른 것도 아니고 스키를 배워서 100살까지 즐길 계획이라니. 우리 나이대에 이보다 더 배움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스키지 아니더라도 간단한 취미, 어학 공부, 운동 등 평소 관심 있던 분야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못해도 상관없고 하다 그만둬도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냅다 질러보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주저하지 말고 눈 딱 감고 과감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80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2번째는 미루고 있던 자금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현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살까지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없는 농담처럼 웃어 넘기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쩐지 곱씹게 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시간을 모아가며 지내나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활동력이 강한 30대부터 60대까지 계획을 야무지게 잘 세우지만 70대 후 80대 이후의 인생까지 미리 생각하는 경우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평균 수명이 짧았던 탓에 80세 이후 인생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 시기쯤 되면 그저 죽음이 찾아올 것 같다는 막연한 짐작이 깔려 있어서 노후 계획을 애당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2024년도 평균 수명을 들으셨다면 우리 나이가 60이 넘어도 나름 창창한 인생은 계속 이어지고 75세 전후로 찾아오는 급격한 노쇠 이후에도 어떻게든 삶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늙음과 죽음 사이에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영역이 바로 돈과 건강입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생애에 걸쳐 늘 따라다니는 평생 숙제입니다.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야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으며 재산 규모가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돈이 없어도 젊음의 힘으로 버티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 규모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심각할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막상 쓸 데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렇다고 어디 편히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한켠에 등대같이 든든하던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시고 뼈 빠지게 키워놓은 자식들은 자기 살림에 바쁩니다. 돈이라는 것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쓸 생활비는 나이 들어서도 결국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마련해야 하는 생활비. 나중에 닥쳐서 생각하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한 만큼 정직한 결과로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노후 대비는 노후 일상에 쓰일 재산 준비뿐입니다. 건강, 취미,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노후 대비가 우연 혹은 타인 등 자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오로지 본인 역량으로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현금의 비축은 절대로 우리 뒤통수를 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모두 보신 직후 노년기가 되어 재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현재의 소비 생활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미리 책정하고 훗날을 계획해 보십시오. 은퇴 후 생활비로 1인 가구 기준 월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는 단순히 통계적인 추측일 뿐이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 생활비를 스스로 책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산을 빠르게 불리고 싶은 욕심에 어떤 투자든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 재테크는 그 특성상 손실 이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여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꼭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빈곤한 노후 때문에 괴롭지 않도록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든이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3번째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 건강관리는 그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의무입니다. 한때는 노년기를 대비한 건강관리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안티에이징이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화를 천천히 진행시키는 슬로우 에이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이란 천천히 나이 드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 나이보다 신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성 노화를 피하는 개념입니다. 주변을 보면 가끔씩 도저히 동갑으로 볼 수 없는 외모의 또래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서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20년도 더 늙어 보입니다. 가성 노화는 이처럼 외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젊은 시기에 발생하는 가성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질환의 발병 시기와 노년기에 신체 기능 저하 시점을 더 빠르게 앞당기는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70대와 80대가 되어도 중년 나이 정도의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와 60대에도 요양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가성노화입니다. 이처럼 노화는 우리의 건강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성노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시간,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재 30대와 40대의 생활 방식에서 문제시되는 유해 습관 경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 나이대에서 부모 세대보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50대와 60대 분들이 과거 30대였을 때의 지금 30대들이 노화를 늦추기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음료수보다는 당연히 물로 갈증을 해소했으며 또한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본 운동량을 채우고 어두워지면 다음 날을 위해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생활 패턴은 당시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일부러 실천해야 하는 건강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슬로우 에이징을 위해 좋은 건강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지금 시대의 맛있는 것들과 편리한 것들에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신체 활동을 억지로나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 두뇌 기능, 즉 인지 능력도 관리해 주어야 하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따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낯선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해 주십시오. 건강한 뇌 자극을 통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은 물론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든이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4번째는 개인 성향에 맞도록 노후의 주거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골에 내려가서 집 짓겠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겠죠?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가 성인이 될 무렵 생계를 위해 도시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마음속에서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TV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시골로 내려가서 로망을 이룬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생활 방식이 너무 낯선 탓에 끝내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분들의 경우는 전원주택과 시골 생활이 본인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또 최근에는 앞의 성향과는 반대로 노년기에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많은 대도시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의견 역시 각자 성향에 따라 맞는 말일 수도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세심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 이분은 사석에서 만났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부모님 2분 모두 90을 바라보는데 원래 시골의 전원주택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달 전 형제자매들과 상의하여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병원에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도시 소재의 병원 가까운 아파트를 구해드렸습니다. 이사 후 몇 주가 지나 부모님 아파트에 가보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아버지의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기력이 쇠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병과는 별개로 그 잠깐 사이에 건강이 이상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추측이지만 아파트로 이사하신 후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시골 전원주택에 살 때는 매일같이 집 주변을 정리하고 마당 텃밭도 가꾸는 등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일정 활동량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 밖에 나가도 늙은 몸으로 딱히 할 것도 없고 시끄러운 차 소리에 정신만 사나워져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집에만 있으니 안 그래도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더 말이 없어져서 살짝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짧은 사이 건강이 너무 악화된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서 전원주택이면 어디든 보러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처럼 노후에 선택하는 주거지는 심신의 건강, 특히 정신건강에 곧장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노년기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 혹은 자녀 독립 후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 아래 주거지를 고른다면 한참 사회생활하던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주거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부정확한 정보나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정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깊이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는 도시가 좋은지, 시골이 좋은지, 편안한 아파트 취향인지, 마당 있는 주택 취향인지, 혹은 이웃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독립되어 사는 걸 선호하는지. 이처럼 생각을 깊게 하면 할수록 본인 성향을 더욱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본인 취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꼼꼼하게 본인의 주거 성향을 탐구해 보세요.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노년기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밑바탕이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인생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는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서럽다는 말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지요? 거울을 보면 소 안 보이던 주름이나 흰머리가 새삼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갑자기 나이 드는 것이 눈에 보여서 서러운 감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노화에 대한 인식과 신체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늙었다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체 노화가 더욱 크게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생각, 늙어서 노인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내면 역시 더욱 의존적으로, 더욱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신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분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나이 들어 자식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던지는 너스레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하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결국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내뱉는 말이더라도 말이 가진 힘을 무시할 수 없으니 이런 말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원 교수는 나이 들어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갖추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긴장감도 줄어드는 등 좋은 변화 역시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시작은 바로 노화에 대한 인정입니다. 노화란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하면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면 오히려 두려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고 나이 들어 재편되는 인간관계를 수용하고 남은 시간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가 가장 젊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재생산하면 여러분의 여생은 젊고 찬란했던 지난 날보다 더욱 빛나고 눈부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 도전을 망설이거나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루고 있던 노후, 자금 준비와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추면서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후의 주거지를 본인 취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2024년 올해 보건개발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평균 수명에서 처음으로 90세를 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수명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니 곧 100세에 가까운 평균 수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즐거운 분들은 100세까지 살아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삶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100세까지의 삶이 지긋지긋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중 건강도, 돈도, 주거지도, 배움도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노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50대, 60대라는 일은 나이부터 스스로 너무 늦었다. 너무 늙어서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심신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젊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 무엇을 시작하기에 오늘이 가장 젊고 좋은 날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주저없이 마음껏 시작해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다채롭게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만큼은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자 행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비드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